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에 나서기도 하고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일어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과열론이나 거품론도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현재 AI 인프라 투자는 무기 생산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길 때까지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할 때까지 그냥 결코 계속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AI 인프라 캐펙스 사이클은 당분간 쉽게 사그라들지 않겠다. 에이펙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회담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곁으로는 양국이 이제 어느 일정 수준의 합의에 도달한 것처럼 보였는데, 하지만 이게 이제 진정한 합의가 아니라 저는 이제 잠시 멈춘 전쟁이다. 중국이 도광량에, 즉 이제 실력을 숨기고 때를 기다린다. 이런 자세를 버리고 미국의 패권에 본격적으로 지금 도전했기 때문에 양국은 이전의 협력 관계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그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되어 있는 이 구도 속에서 보면은, 이런 대여건 속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이 투자 전략을 수립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포인트가 여기 있다라고.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본격 ETF 전문 채널 ETF 아는 형. 저는 진행의 염승환입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볼 수 있는 투자의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시간이죠. 아는 형의 아는 형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AI 기술 패권을 두고 좀 굉장히 치열하게 경합을 좀 벌이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을 넘어 유럽, 중동, 일본, 싱가포르까지 이런 부분들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각국은 AI 기술력, 인프라 전반에서 자국의 생존을 건 치열한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경쟁의 한복판에서 우리나라는 어디쯤에 와 있는지, 그리고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이 시장을 읽어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일전에 그 주도 테마를 모두 다 갖고 있어 좀 타짜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좀 기억이 나는데, 오늘 그 NH 아문디 자산운용의 김승철 본부장님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NH 아문디 자산운용 ETF 투자본부장 김승철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먼저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이제는 사실 AI가 사실 그냥 우리가 보통 기술로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뭐 사실 저도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많이 보지만 거기에 안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방 안보 영역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데, 이 AI 패권이 이제 경제를 넘어서 국가 전략이 이제 축이 돼가고 있는데, 그러면 투자자들은 이제 기존과는 또 다른 흐름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AI가 국방 안보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AI 패권 경쟁이 경제적인 어떤 우위를 넘어서서 국가 전략의 이제 핵심이 됐고, 투자자들은 이런 흐름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을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AI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단순한 어떤 기술 경쟁 대결이 아닙니다. 이는 사실상 뭐 총과 미사일이 오가지 않았을 뿐 기술, 자본, 그리고 패권을 노리고 있는 실질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경쟁이었다고 그러면은 미국이 이제 엔비디아의 GPU나 아니면 ASML의 EUV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걸 제한하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이러한 제재의 목적이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반도체 기술 자립과 중국의 AI 발전이 결국엔 미국의 장기적인 패권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죠. 결국 현재 AI 패권 경쟁은 국가 전략전 그 자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미국이 2000년대 보면은 인터넷과 모바일 시장에서 그걸 선점을 해가지고 글로벌 경제 주도권을 가져갔듯이, 앞으로 이제 AI를 선점하는 국가가 다음 세대를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현재 AI는 소프트웨어 수준의 AI를 넘어서서 피지컬 AI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진정한 혁신은 자율주행 아니면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물리 세계에서 AI가 실제 작동하는 그런 피지컬 AI 영역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율주행은 운전 효율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서 물류나 모빌리티 산업 전체를 혁신시키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은 24시간 근무가 가능한 어떤 자동화된 노동력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언급했듯이 경제 근본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일이 될 것이거든요. 네. 경제의 핵심 요소가 바로 이제 노동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거기서 큰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 기술들이 아마 이제 국방 영역과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을 해보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큰 화력을 벌였듯이 미래 전쟁은 드론과 그 다음에 로봇이 주도하는 AI전이 될 것이다. 결국에는 AI의 성능과 피지컬 AI의 정밀성 그리고 판단력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되는 거죠. 예, 결국 피지컬 AI를 선점하는 국가가 경제, 군사 모두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현재 미국과 중국이 AI를 벌이고 있는 경쟁, 그게 바로 패권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술 경쟁을 이제 넘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방, 네. 안보 경쟁까지 치달으고 있고 여기에 중심은 결국 피지컬 AI. 총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서로 진짜 피 터지게 싸우고 있고 그리고 뭐 미국은 중국 못하게 받고 중국은 히토리로 받고 아마 그런 일들이 좀 발생하는데 그거를 이제 안보나 이런 관점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분들도 그 점을 좀 한번 주목하시라고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다음 내용도 좀 궁금해지긴 하는데 다음에 또 들려주실 내용이 혹시 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AI를 둘러싼 막대한 투자가 일어난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AI의 투자의 목적을 한번 패권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현재 대규모 투자가 왜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의 성능은 투입되는 컴퓨팅 자원의 양에 비례하거든요. 이것을 AI 스케일 법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생성형 AI를 넘어서 추론 능력을 갖춘 에이전틱 AI로 그리고 나아가서는 피지컬 AI로 확장되면서 필요한 컴퓨팅 파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향후 수년간 수조 달러의 규모의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그런 이유가 될 텐데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죠. 투자 규모가 최대 5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민간 기업만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규모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에 나서기도 하고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일어나고 있고요. 사실은 이거는 국가 전략 프로젝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투자 규모는 단순한 기업의 R&D나 설비 투자가 아니다. 패권과 직결된 전략적 인프라 확충이기 때문에 미국은 여기서 후퇴할 수가 없습니다. 밀려나면은 곧바로 패권을 잃는 그런 셈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과열론이나 거품론도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것을 국가 대 국가의 전략적 경쟁 또는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현재 AI 인프라 투자는 무기 생산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길 때까지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할 때까지 그냥 결코 계속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AI 인프라 캐펙스 사이클은 당분간 쉽게 사그라들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현재 패권 전쟁 속에서 AI 인프라 투자가 폭발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러한 흐름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산업 구조가 어떻게 재편되는지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제 주식시장 보시면 AI 지출 가지고 정말 논란들이 많은데 주가도 사실 많이 흔들리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관점에서 뭐 약간 주가 변동성은 나올 수 있더라도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패권 전쟁의 관점이기 때문에 이 지출을 사실 멈추는 순간 이제 나는 항복 약간 그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금 상황이니까 절대 포기할 수 없고 사실 이게 AI 인프라 투자가 결국 지금 어떻게 보면 AI가 무기잖아요. 그렇죠. 무기에서 무기 생산 줄이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멈출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좀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AI 분야에 들어가는 이렇게 근데 어쨌든 막대한 투자를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해봤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근데 투자들이 그래도 좀 염두에 둬야 될 그런 좀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패권 전쟁 관점에서 해석하면은 이런 점을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이펙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회담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양국이 이제 어느 일정 수준의 합의에 도달한 것처럼 보였는데 중국은 이제 히토류 수출을 제한을 완화했고 그다음에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했고 그리고 미국은 이제 대중 관세를 10%로 인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진정한 합의가 아니라 저는 이제 잠시 멈춘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중국이 도광량의
즉 이제 실력을 숨기고 때를 기다린다. 이런 자세를 버리고 미국의 패권에 본격적으로 지금 도전했기 때문에 양국은 이전의 협력 관계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미국도 보면은 중국의 히토르 카드에 좀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1, 2년 안에 전 세계 공급망을 좀 다변화시키겠죠. 그래서 자원의 무기화가 되는 걸 막는 거고, 뭐 양국 간에서 보면은 이제 물리적인 전쟁으로는 좀 발전하진 않겠지만은 이미 저는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돼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는 이제 뭐 서로 직접적으로 공격은 않지만 결국엔 각자의 진영에서 각자의 진영을 구축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구조로 가게 되는 거고요. 뭐 상황이 잘 진행되면 아름다운 이별 양국 간에, 그리고 잘못되면 지속적인 긴장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좀 존재한다. 그렇게 보고요. 중요한 점은 이런 그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되어 있는 이 구도 속에서 보면은, 이런 대외 여건 속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수립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포인트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겉으로는 뭔가 좀 잘 풀린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휴전 정도. 예, 그러니까 결국에 또 서로의 약점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카드를 결코 포기를 안 하겠죠. 근데 부족한 걸 또 채우기 위해서 시간도 필요하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이제 이런 신냉전 구도에서 한국이 유리하다. 이 말씀 해주셨는데, 아마 여기에 동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게 왜 우리한테 유리하지? 아마 이렇게 좀 의문을 갖는 분도 계실 텐데, 한번 그걸 좀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시장에서 이를 반영하고 있고, 코스피가 이제 4,000포인트를 넘어선 배경에도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기대감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원자력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을 말씀드리면 이게 핵심인데요. 제가 석 달 전에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미국이 40년간 탈원전 상태였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원전 생태계를 부활시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의 기술력과 기업들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지금 상황입니다. 현재 뭐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나 오클로 같은 SMR 기업들이 좀 주목받고 있지만은 실제 장비 제작 단계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의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공 단계에서도 보면은 현대건설 같은 한국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합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필수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좀 그래프를 좀 하나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엔 핵심은 전력 문제입니다. 미국의 연간 전기 생산량이 4,000테라와트거든요. 지난 10년간 거의 정체 상태로 변화가 없고요. 중국은 이미 1만 테라와트입니다. 이제 압도적으로 1위죠. 전기 생산량만 놓고 보면. 이것이 이제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진정한 병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전력입니다. AI 발전에 있어서 엄청난 전기의 양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어디에 짓든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안정적인 전기 공급입니다. 즉 이제 결국에 AI의 우위는 전력의 우위, 그리고 이게 결국엔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지금 현재 전력 분야에서 중국한테 크게 밀려 있는 상황에서 AI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미국은 이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발전소를 짓고 전력을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원자력이든 가스든 태양광이든 뭐든지 다 지금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이 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뭐 냉전 시대에서는 일종의 뭐 군사적 참전국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은 경제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총 대신 자본과 기술로 싸우는 시대에서 미국이 믿고 함께 갈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작년부터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같은 한국 전력기기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놀라운 실적을 내고 있죠. 미국이 이제 발전소를 짓고 전력망을 확충을 해야 되는데 정작 변압기가 없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제 미국 내 최대 공장에서 이걸 납품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한국한테는 거대한 시장이 열렸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것은 뭐 어떤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우방국 간의 전략적 협업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이러한 흐름은 방위 산업에서도 좀 동일하게 나타났었죠. 뭐 작년부터 이제 한국 무기가 유럽에 잇따라 수출되면서 서방의 변기창 역할을 한다, 그런 평가를 받았죠.
성능이 우수하면서도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한국이 서방 제조업의 천병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하고요. 한국산 변압기는 뭐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잘 팔리고 있고, 그다음에 SMR 원재료는 결국엔 한국에서 제작될 것입니다. 이러한 산업 구조 변화를 고려하면은 현재 어떤 이런 분야에서의 주가 상승은 단기적인 부담으로만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하면은 이렇습니다. 세계의 공장은 여전히 중국이지만 신냉전 구도 속에서는 서방 제조업의 핵심 거점은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는 한국의 장기적인 경제 전망과 투자 매력들을 상당히 크게 높이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고요. 그게 구조적인 변화죠. 그래서 생각만 해도 좀 기분 좋은 변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력이 필요한데 그 원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원전을 사실 미국 혼자서 만들긴 불가능하고 그다음 변압기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방산도 그런 스토리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 잘해주신 것처럼 한국이 이런 이제 특히 미국의 이 어떤 제조업 자립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한국이 선택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주셨고요. NH 아몬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다른 상품으로 한번 화제를 한번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부장님께서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그 피지컬 AI 뭐 굉장히 인상이 남았는데 기존의 AI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산업이 앞으로 또 어떤 구조적 성장을 이룰지 한번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피지컬 AI 처음 만들었을 때는 피지컬 AI라는 단어가 그 많은 사람들한테 되게 생소하다. 저도 사실은 생소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방송에서 계속 피지컬 AI 나오니까 정말 좀 다른 보람이 되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뭐 제가 방송 초반에서도 언급드렸지만은 앞으로 AI 패권 경쟁의 격전지가 바로 피지컬 AI다. 이게 이제 2025년 1월 CES 2025에서 엔비디아의 젠수랑이 직접 언급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AI가 이제 주로 온라인 환경, 즉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 중심으로 발전했다면 피지컬 AI는 완전하게 다른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AI가 학습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그 결과가 실제 물리적 인 세상에서 직접 구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휴머노이드 로봇, 드론 이런 것들이 바로 피지컬 AI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선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NH 아몬드 자산운용은 하나로 글로벌 피지컬 AI 액티브 ETF를 출시했고요. 이 상품은 AI의 뭐 어떤 발전 경로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면서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긴 호흡에서 보면 향후 빅사이클의 주도권은 여기서의 그 피지컬 AI 빅사이클의 주도권은 휴머노이드 로봇과 로보틱스가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전 경쟁에서 어떤 핵심적인 전장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제 저희는 제조업 강국으로서 기술력을 좀 강조하는 중국의 휴머노이드 기업들, 대표 기업들을 좀 주시하고 있고 동시에 미국의 로보틱스, AI 칩, 자동화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피지컬 AI는 그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니라 산업 구조 전체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NH 아몬드 그 자산운용에서 그 출시했던 하나로 글로벌 피지컬 AI 액티브 요 내용을 좀 한번 좀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결국 그 핵심은 또 로봇이다. 이것도 굉장히 좀 강조해 주셨고, 근데 AI가 이제는 어쨌든 로봇, 자율주행, 온 디바이스, 스마트 팩토리 등 이제 우리 이제 실제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이제 세상으로 확장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로 글로벌 피지컬 AI 액티브 ETF는 그러면 구체적인 좀 어떤 전략과 또 포지션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바라본 AI 투자 생태계를 좀 살펴보면은 상당히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하고는 좀 완전하게 좀 다르게 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도주가 바뀌고 있고 투자 내러티브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주목하는 핵심 키워드가 좀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스피드인데요. 과거에는 엔비디아의 GPU, 가속기, 아니면 연산칩에 좀 집중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시장의 초점은 AI 서버 내부의 연결 속도, 아니면 뭐 메모리 구조,
아니면 네트워크의 효율성 이런 것으로 이제 초점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를 혁신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뭐 루멘텀 홀딩스, 뭐 크레도 테크놀로지, 아스트라랩스 같은 기업들이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바로 이제 코스트인데요. AI 인프라 확산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비용 절감과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는 추론형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최근에 부상한 네오클라우드 관련된 기업들도 이 범주에 속합니다. 셋째는 팔러시. 이거는 이제 국가 전략 차원의 정책 드라이브를 의미하는 거고요. AI 패권 경제 전쟁이라고 표현했듯이 미국과 중국 이 모두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산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 중인 메이드 인 USA의 그 정책의 핵심이 바로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이제 AI 전쟁의 핵심 무기가 반도체인데 이를 뭐 해외에만 의존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따라서 미국 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반도체나 뭐 원자력, SMR 등 이런 관련된 분야에서도 새로운 투자 기회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글로벌 피지컬 AI 액티브의 이제 전략을 세 가지 관점의 스피드, 좀 빠른 이제 속도, 네, 그 부분하고 이제 비용도 좀 절감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결국 국가 차원에서 어떤 정책으로 이걸 드라이브를 거는지 요 세 가지를 한번 이제 말씀해 주셨고, 근데 이제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이런 걸 하면 지수에 추종해서 하는 그런 좀 상품들이 사실 ETF가 대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액티브 전략을 지금 여기다 놓으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시게 된 이유가 있는지, 그러면 이게 AI 시장 변화에 따라서 리밸런싱도 어떻게 하는지 그 좀 과정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